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기자 일동.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 옛 전남도청과 마주보고 있는 전일빌딩 전시관에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의 집단 사직서가 눈길을 끈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신군부의 탄압과 계엄군들로 인해 당시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자 집단 사표를 쓰고 전남 화순에서 전단지 2만여 장을 인쇄하여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일빌딩에 전시된 저 글들을 읽어보면 정의감에 가득한 기자들의 결의가 느껴지며 계엄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물에 금세 스며드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뿐이다. 너무 깊이 각인된 광주 5.18의 장면들 때문에 우리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차마 던져보지 못했다. 1980년 5월 20일 이미 광주 MBC 방송국이 전소되었으며 KBS 방송국에 방화가 끊임없이 시도되었고 신문사들 또한 시민군의 공격으로 신문 발행을 할 수가 없었다. 동아일보 지국을 불태워버렸다. 19일 오후 3시쯤 되니까 제가 피신처를 찾아야 할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전화로 시시건건 들려오는 협박전화. 거기 유신 언론인 집이지. 방문할 테니까 기다려. 그러나 방송국의 전파로 차단되었던 북한 방송은 광주에서 누구나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화염병을 던지는 어린 학생들, 차에 불을 붙여 돌진하는 시민들, 강목과 깨진 보도블럭을 던지는 시위 군중들. 그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무슨 취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여주는 5.18의 다큐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나와 자신들의 취재 내용과 사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쏟아지는 시위 군중들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 뒤에 숨어 발포 명령을 들었다는 기자도 있고, 수많은 사진들을 찍었지만 보안사에 의해 검열, 압수당했다고 증언하는 기자도 있다. 그러니까 1시가 조금 되기 전에 통신병이 발포 명령입니다. 그렇게 차대위한테 하니까 차대위가 바로 발포해가지고 그대로 발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위 영상에서 전남 매일신문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기자는 계엄군들 속에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을 들었다는 그 어떤 증거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진기자로서 사진 한 장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의문을 자아낸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 사진은 집단 발포 사실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꿈에서라도 조작해서라도 만들 텐데 전혀 사실이 없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발포를 21일 날 했다는데 19일 날 무기를 소지했던 사람은 시민군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취재 상황에 대해 전남 매일신문사 사회부 기자였던 김동문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민중 봉기를 했다는 무장 시민군들의 적이, 제1적이 계엄군이었습니다. 군인. 그 다음에 제2의 적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사무적이 언론인이었습니다. 기자하고 언론인. 왜? 다른 건 없죠. 계엄군은 저희들을 직접 탄압했다고 해서 그렇고, 경찰은 계엄군과 동일한 업무를
봤으니까 자기들이 탄압받다는 얘기고, 기자는 신문사가 자기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이걸 신문에 보도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리가 척결해야 될 적이다 해서 3순위였습니다. 기자들이 방송국 신문사에서 전체 기자들이 120명 내외인데 이 120명이 거의 피신을 했습니다. 왜 죽인다는데 피신 안 했어? 신문사에서 지시를 하고 빨리 신분증을 숨기고 피신해라 해서 다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이유는 KBS 방송국 제일 먼저 불질렀죠. 사직공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YMCA에 있는 MBC 방송 앞에 불질렀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전일 빌딩 현관에 불을 질렀죠. 나머지 하나 있는 우리 신문사 공무국에다 윤정기에 모래 뿌려가지고 신문체장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니 각 신문 방송에서는 전부 기자들을 피신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랬으니 거기서 취재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다시 전일 빌딩에 전시된 전남매일 신문사 기자들의 집단 사직서로 돌아가 보자. 그 당시 전남매일 신문사에 근무했던 두 기자의 증언 속에서 우리는 다시 1980년 5월 19일과 20일을 복귀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전남매일 신문사 박화강 기자의 증언이다. 어차피 그런 역사의 죄인이 된 것보다는 차라리 이직을 차라리 그만두는 게 오히려 그것이 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뭐 그렇게 그 진실 보도를 못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차라리 그나마 그래도 지 할 일 하다가 죽었다 그럴 거 아니냐 생각 들고, 그래서 어차피 진실 보도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서 그 공동사표문에 아까 말씀처럼 공동사표문에 첫 대목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그것이 이제 그건 그냥 사표가 아니라 이건 광주항쟁을 그대로 그냥 그다가 한마디라도 광주항쟁의 진실을 쓰고 싶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개끌이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광주항쟁이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 말이죠. 그거죠. 정말 그렇게 잔혹하게 정말하면 했다 한 것이. 그래서 일부러 그 문장을 넣고. 사직서 지우면 참 예. 특이한 사직.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박기순 씨의 오빠이다. 그 당시 기자신분으로 도청을 출입했고 광주 사태 몇 달 전 윤남봉 씨의 부탁으로 일반인은 입수할 수 없었던 전라남도 일대가 표기된 군사작전용 지도 일대 5만 지도를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80년 5월 21일 전남 일대의 44개 무기고와 하순의 다이너마이트가 몇 시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었던 일이 연상되는 시점이다. 그는 후에 한겨레 신문 창단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전남매일 신문사 김동문 기자의 증언이다. 그런데 19일 날 우리 심상무 사장이 독일 자매결연 맺은 언론사, 지방에 있는 언론사 방문했다가 19일 날 급거 귀국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발이 묶여서 우리 한상훈 부사장하고 전화 통화로 한상훈 부사장이 사태 얘기를 전부 전화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빨리 기자들 피난 지시 시키고 피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부사장이 편집국 직원 47명한테 피난 지시를 해서 다 보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도 전부 숨기고 피난해라. 그래서 보냈다. 그랬는데 우리 기자들이 뭐 심상우 사장한테 반성문을 쓰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이런 미청이 같은 글을 쓰고도 결국 한상훈 부사장 주재로 열린 편집국 회의를 통해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기자들은 프레스 기자증을 반납하고 각자 피난길에 올랐다. 저의 동료 기자, 전남매일 신문사 편집부 차장을 하던 이정식 차장입니다. 그 차장이
한상훈 부사장님의 철수 명령을 피난 지시를 받고 자기 처가가 완도입니다. 완도로 애들 선의를 업고 손에 들고 가방을 쥐고 오다가 나주 터미널에서 차량이 전부 통제가 되었는데 근데 아이고 완도까지 걸어갈 수는 없고 나주 가면 김동문 차장집 있으니까 글로 가자 해서 찾아온 것이 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가족 4명을 사태 끝난 27일 충정작전 끝난 27일 이후 28일까지 일주일간 집에서 음식 대접해서 먹이고 애들 먹이고 했던 것입니다. 박화관 기자의 탄탄대로의 삶과는 달리 김 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인으로서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10일 오후 2시경 광주 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5.18 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과 자유공원을 찾았을 때 화염병을 들고 있던 7, 80명의 5.18 단체들로 인해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심지어 김 기자가 실려가는 119 차량을 가로막고 누워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의식을 잠시 잃고 있을 무렵에 119 구급차가 저를 실러 왔는데 그 구급차에 탄 응급 환자를 구급차를 가로막고 못 가게 만들었을 때 경찰은 그걸 제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80년 당시 같은 신문사에 근무했던 두 기자의 상반된 증언을 들었다. 우리는 이제 복귀를 멈추고 배심원이 되어 누구의 증언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하다. 정론 집필과 정직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사명이다 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보태거나 빼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칭찬해줄 사람도 있어도 한 만큼만 칭찬해주지 그걸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운 것이 육가 원칙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면은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를 찾는 이 일은 IQ가 높지 않아도 MBTI 성향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제 주입된 역사의 틀을 깨고 토론의 장으로 모여야 될 때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